안녕하세요, 준영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기능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에 꼭 필요한 이론인 전기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기가 어떤 건지, 전하가 뭔지, 그 전류, 전압, 저항이 어떠한 개념인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기는 사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전자를 에너지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한테는 어떤 에너지가 있냐. 자, 전자는 뭔지 다들 아시죠? 원자가 있을 때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죠. 여기서 원자핵과 전자 둘 다 전하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전하는 뭐냐면 어떠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기 에너지의 양, 즉 전기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사전적 의미는 정확하게 따지면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전하가 많다는 건 그냥 전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도 전하를 가지고 있고 원자핵도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디에나 전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전기가 있냐? 자, 우선 원자핵은 제가 써놨듯이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전하를 띠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음전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전하가 있고 음전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자핵이 3만큼 있고 전자가 똑같이 3만큼 있다 라고 했을 때 플러스 3에 마이너스 3을 하면 0이 되죠. 즉 이러한 상태는 전기가 없다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자핵이 2가 있고 전자가 4만큼 있어요. 그럼 플러스 2에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만큼의 전기가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마이너스 2만큼의 전하를 띠고 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원자핵이 4만큼 있고 전자가 2만큼 있다. 그럼 플러스 4에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라는 전기를 가지고 있다. 바꿔서 플러스 2의 전하를 띠고 있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극성을 띠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거냐. 자, 이렇게 직선으로 긴 이런 선이 있다 칩시다. 거기에는 당연히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겠죠. 어디에나 원자핵과 전자는 같이 있으니까.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그럼 전자를 그냥 이동시키는 거예요. 전자를 이동시켰을 때 어떤 에너지가 생겨서 그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이동을 어떻게 시키냐. 자, 우리 자석처럼 이 극성을 띠는 애들은 전부 다 만나는 힘이 있고 멀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자석처럼 생각해 보세요. 자석은 N극과 S극이 서로 만나는 힘이 작용하죠. 근데 N극이랑 N극, S극이랑 S극은 서로 밀어내려고 하죠. 이것처럼 이 전하를 띠는 애들, 즉 전기를 띠는 애들도 플러스는 마이너스랑 붙으려고 해요. 서로 붙으려고 합니다. 근데 플러스랑 플러스,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이 둘이는 서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서로 멀어지려고 하는 청력이라고 하는 게 발생합니다. 일단 다른 극성끼리 붙으려고 하고 같은 극성끼리 멀어지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한쪽이 플러스, 한쪽에 마이너스 전하를 두는 거예요. 즉 외부에서 어떠한 전기적 에너지를 가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가했을 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랑 멀어지려고 하고 그리고 플러스랑은 가까워지려고 한다 했죠. 그래서 이 전자들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하게 된다.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왜 전자가 이동하냐, 이 원자핵은 이동 안 하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유튜버 중에 궤도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예를 들어 주셨는데 잠깐 인용을 하자면 원자핵의 크기를 농구공이라고 비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는 어느 정도의 크기냐.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보통 탁구공, 골프공 그 정도 크기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시거든요. 원자핵이 농구공만 하면 전자는 모래알갱이 하나만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작은 거죠. 반대로 원자핵은 엄청 커요. 전자에 비해서. 그럼 큰 거 이동시키는 게 편해요? 작은 거 이동시키는 게 편해요? 웬만해서는 작은 게 이동하기 편하죠. 그래서 이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했을 때 이동하게 되는 건 결국 이 전자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 왜냐?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니까 전자는 음전하, 얘가 전하를 띠고 있다 했죠. 그래서 이 전하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어떠한 작용을 하고 우리가 그거를 사용해서 빛을 낸다든가 혹은 모터를 돌린다든가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죠. 전하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하의 흐름을 우리가 전류라고 합니다. 전류는 쉽게 생각해서 전기의 흐름이다. 그럼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르느냐? 전자가 이동하는 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전류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일 것 같죠? 그런데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갑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옛날에 이 학문을 연구할 때 비교적 엄청 큰 원자핵을 먼저 발견을 했어요. 얘를 플러스 양전하로 잡고 얘가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류는 전기의 흐름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린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현미경 같은 게 더 발달이 되고 전자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 학문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라는 걸로 전류의 흐름을 단정지어 놓고 많이 발달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뒤집어 엎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전류는 제가 굳이 전자의 흐름이 아니라 전기의 흐름이라고 해놨죠. 정확히는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다음에 전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을 한다라고 방향성을 정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전류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제 이름에서부터 흐를 유자가 있으니까 생각하기 쉽겠죠. 다음으로 이 전류를 흘려보내려면 결국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외부에서 가해줘야 돼요. 그럼 이게 뭐냐? 이러한 에너지를 가해주는 게 뭐냐? 이러면 그게 전압입니다. 전압은 흔히 우리 건전지에 있는 볼트 있죠? 그게 전압이에요. 그래서 이 건전지에다가 전구 같은 애들을 연결시키면 전류가 흐르면서 빛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건전지, 우리 이제 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기호로 그리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긴 짝대기, 작은 짝대기에서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기호를 그릴 수 있고, 전압은 다른 이름으로 전위라고도 해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위치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솔직히 지금 당장은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일단 전기적 압력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압력이 가해지니까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에 대한 개념은 다음에 전압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룰 때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저항입니다. 저항은 이름 그대로 저항, 무언가를 방해하는 성분입니다. 뭘 방해하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기호로 그렸을 때 이렇게 지그재그. 실물은 어떻게 생겼냐? 실물은 사실 모든 곳에 다 저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콘센트 만지거나 할 때 뭐 전기 흐르는 분은 없죠? 그게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항이 없었다. 건드릴 때마다 그냥 감전되는 거죠. 근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여러분들한테 흐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은 사실 어디에나 있어요. 뭐 이런 마우스에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 몸에도 저항이 있고, 이런 공기 중에도 저항이 있고, 세상 만물에 다 저항이 있는데 뭐 누가 더 크냐 작냐 이렇게 치수가 나뉘기도 하죠. 그래서 저항은 그러한 성분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호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눈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일단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막 와닿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사실 이게 뭐 흐른다고는 하는데 뭐가 흐른지 모르겠고, 압력이 뭔지도 모르겠고, 뭐 방해한다고는 하는데 뭐 흐르는 게 안 보이는데 방해하는 건 당연히 안 보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옛날부터 전기는 물에 많이 비유를 했어요. 전기 자체를 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럼 전하는 뭐냐? 물의 양, 전류는 물의 흐름입니다. 전압은 수압 혹은 수위, 저항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레방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왼쪽 아래 그림을 먼저 봐주세요. 자, 이렇게 그림처럼 자, 수도꼭지가 있고 여기서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와서 물레방아, 물레를 이제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수도꼭지를 딱 틀어서 자, 이렇게 물을 내려 보내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수위에 의한 수압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수위에 의해서 물이 흐를 겁니다. 그 물이 흘러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죠. 근데 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과정에서 가다가 막힐 거 아니에요. 물레방아 돌릴 때. 그때 발생하는 게 이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 오른쪽 그림처럼 수압이 커졌어요. 수압을 어떻게 키우냐? 높이면 되죠. 수도꼭지 높이를 높여가지고 더 높은 데에서 물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물이 훨씬 더 빨리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은 수압으로 물레방아를 돌리면 물이 잘 흐르니까 당연히 더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수압이 클수록 물이 잘 흐른다. 이거를 전기로 바꿔서 얘기하면 전압이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냥 압력이 센 거예요. 압력이 세니까 더 잘 흐르겠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항을 또 설명을 드리자면 저항은 수압이 이제 똑같은 그런 수도꼭지가 있다라고 쳤을 때 자, 높이가 똑같다고 칩시다. 같은 수압인데 물레가 여기 작은 애가 있고 물레가 큰 애가 있어요. 자, 그럼 작은 애를 돌리는 게 쉬워요? 큰 애를 돌리는 게 쉬워요? 당연히 작은 애를 돌리는 게 쉽겠죠.
그럼 이렇게 작은 애를 돌릴 때랑 큰 애를 돌릴 때랑 물이 어느 쪽이 더 잘 흐르는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작은 애가 가벼우니까 물이 훨씬 더 잘 흐르고 이게 잘 지나가겠죠. 근데 큰 놈은 돌리는데 힘이 더 드니까 물이 이 왼쪽에 있는 그림보다는 조금 덜 흐르게 될 겁니다. 즉 물레방아가 클수록 물이 잘 흐르지 않는다. 바꿔서 얘기하면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자, 개념 자체도 생각을 해보면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라 했죠. 그럼 방해하는 애가 크니까 당연히 전류가 작은 거예요. 얘가 얘를 방해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전압, 전기적 압력이 클수록 전류, 전기의 흐름이 더 잘 흐르게 된다. 그리고 저항이 클수록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이 클수록 반대로 전류는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전류, 전기의 흐름은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이거 한 번씩 들어보신 이 법칙일 텐데 이게 바로 오음의 법칙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전기가 어떤 건지 그리고 전하, 전류, 전압, 저항 이렇게 네 가지 용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